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열심히 암호화폐에 관련된 소식들을 모아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는 크립토 토마토입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크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1564불 정도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잠시 떨어졌을 때 많은 알트코인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하락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이 바이낸스 코인 같은 경우는 좀 올랐습니다. 오른 이유가 또 뒤에서 나오게 되는데, 바로 소식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소식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업비트 대표가 카카오 측이 원하면은 클레이를 상장시킬 의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한 이틀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이야기가 나오기가 무섭게 업비트 싱가포르에 클레이가 상장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라운드 X 측은 생태계 확장을 위해서는 클레이 유통이 필요하다고 판단, 상장을 결정하게 되었다. 클레이트는 아시아 지역 대표 블록체인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다. 이 방향에 맞춰서 업비트 싱가포르와 업비트 인도네시아를 거래소로 먼저 선택을 했다며 해외 거래 사이트에 우선 상장하는 배경을 설명을 했습니다. 곧 있으면 국내 업비트에도 상장하는 것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삼성이 클레이튼 폰으로 명명된 갤럭시 노트 10 핸드폰을 출시할 예정이다. 오늘부터 한국에서만 판매가 개시되며 가격은 약 $1000, 즉 100만원이 넘는 그런 수준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거의 똑같은데, 핸드폰을 켜거나 끌 때 클레이튼이라는 문구가 화면에 뜨면서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과 암호화폐 지갑이 미리 설치가 되어 있으며, 해당 모델의 핸드폰을 구매한 사람들에게 한 해 일정 수량의 카카오 암호화폐 클레이가 지급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성 측의 공식적인 답변은 아직 없는 상태다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이낸스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이낸스가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회사인 팩소스와 파트너십을 맺고 미국 달러가 연동된 바이낸스 USD, BUSD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BUSD 같은 경우는요, 이미 미국 뉴욕 금융감독국의 유통 허가를 취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은 이달 말부터 바이낸스와 팩소스 거래소 플랫폼을 통해서 거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바이낸스에서는 BUSD를 비트코인, 바이낸스 코인, XRP와 거래 가능하게 하며, 팩소스에서는 미국 달러와 교환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죠. 계속해서 여러가지 종류의 코인들을 출시를 해내고 있는 바이낸스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바이낸스에 관한 소식은 또 있는데요. 바이낸스가 최근 암호화폐 관련된 파생 상품을 출시를 하면서 관련된 문서를 비트맥스로부터 베꼈다라는 그런 의혹이 불거졌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짜오짱펑은 맞다, 우리가 베꼈다 라고 쿨하게 인정하면서 미안하다라고 이렇게 사과를 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고요. 비트맥스의 CEO 알서 헤이즈는 괜찮아 임마 라고 하면서 이렇게 봐주는 그런 훈훈한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자, 바이낸스 측에서 일부러 베꼈는지 사고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이 가오, 짜오짱평의 가오가 좀 상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바이낸스와 협업을 맺었던 팍소스 같은 경우는 이 금에 연동된 암호화폐를 또 출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금에 관련된 코인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금과 1대1로 가치가 고정되는 그러한 코인이고요. 이름은 팍스G라고 합니다. 이 코인 역시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사용하고 있고, 뉴욕 금융서비스국으로부터 승인을 먼저 받았다라고 하네요. 이 기존에 금을 직접 구매하기를 꺼렸던 사람들, 그리고 금을 이동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이 코인을 구매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의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에 관련된 소식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제미니가 공식 채널을 통해서 새로운 청산 및 결산 솔루션인 제미니 클리어링을 출시했고요. 사용자들은 이를 통해 제미니 계정으로 암호화폐 장외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설명입니다. 또한 이 제미니 거래소 같은 경우는 전 모건 스탠리 고위 관계자 노아 펄먼을 최고 준법 감시인으로 영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미니가 앞으로 정부와 협력하는 과정에서 자금 세탁 방지 의무 이행 등 업무를 맡길 것이라고 하죠. 굉장히 현명한 움직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곧 있으면은 암호화폐 시장에 관련된 더 강력한 제재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 전문 인사를 고용하는 것은 좋은 판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의 아틀란티스 하드포크가 9월 12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부디 날짜에 하드포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또 바라봐야겠죠. 그동안에 계속해서 좋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었던 이더리움 클래식,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라고 계속되는 상승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더리움에 관련된 소식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비탈릭이 최근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년 초 출시되는 이더리움 2.0에 대한 확신을 난 가지고 있다. 이더리움 1.0이 일종의 월드 컴퓨터를 만들기 위한 일부 사람들의 시도였다면 이더리움 2.0은 이를 위한 실질적인 움직임이 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면서 이더리움 2.0은 초당 수천 건의 트랜잭션 처리가 가능해질 것이다. 이더리움 2.0과 함께 지분증명 합의 알고리즘을 선보이게 될 것이다. 그 후에 샤딩을 도입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고요. 이더리움 2.0 단계는 2020년 1월 3일 정식으로 출범될 예정입니다. 자, 그 반면에 이더리움에 관련돼서 쓴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벤처 투자자이자 유니언 스퀘어 벤처스의 공동 창업자인 프레드 윌슨이 더 이상 나는 이더리움을 좋게 보지 않는다 라고 블로그에서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 2017년 이더리움의 시가총액이 2017년 말까지 비트코인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어림없이 빗나갔죠.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더리움은 나를 당황하게 만든다.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트, 지분증명 프로토콜 등 잠재력에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를 해왔다. 그러나 현재 존재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것이 힘들고 많은 개발자들이 다른 곳으로 떠나고 있다라고 적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네가 그냥 다른 코인에 투자하세요. 괜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초치게 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는 정말 재밌는 소식이 한 가지 나왔습니다. 이 암호화폐 역사상 가장 황당한 프로젝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강아지 코인이었던 이 도지 코인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황당함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존 메가피가 참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좀비에 대해 아시죠? 이제 굉장히 하나의 문화로서 자리를 잡은 좀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정말로 진지한 자세로 좀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좀비와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 관계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 및 코인이 나왔는데 이름부터도 좀비 코인입니다. 존 메가피는 이 좀비들이 실존하는 것을 기반으로 좀비 코인의 일부분의 백서를 쓴 상태이고 이 좀비 코인의 백서를 작성하는 대가로 일단 선수금을 450만 달러, 미국 달러, 그리고 그것도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행될 좀비 코인의 20%를 요구했고 그 20%를 받았다라고도 기록이 나와 있죠. 그는 여러가지 좀비 코인에 관련된 아이디어를 공유를 하곤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중국 남쪽에 진지하게 좀비를 연구하는 좀비 연구소가 있고 그들은 좀비와 인간들 사이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코인을 개발 중에 있으며 누군가가 좀비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면은 그 좀비 코인을 이렇게 딱 좀비에게 주잖아요. 그러면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좀비가 무슨 강도처럼 돈을 주니까 물러나주는 그런 시나리오도 이렇게 작성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바이낸스의 CEO인 자오장평을 CG라고 부르죠. 그래서 CG 좀비 코인도 있고 그 밖에 여러 코인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딱 여기까지만 들어보면은 내가 지금 뭘 들은 거지? 하는 물음표가 머리에 이렇게 생기실 거예요. 이 사람들은 되게 진지하다라고 합니다. 무려 450만 달러 백서 쓰는 데만 그 정도 돈을 줬다라고 하니까 제 상식으로는 이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인 것 같습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끌었는데 또 바로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입니다. 한때 73% 이상까지 올라갔었는데요. 보시다시피 이 상승형 쐐기 패턴 보통 67%, 63% 정도는 하락으로 이어지는 그런 패턴에서 도미넌스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곧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 반면에 알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하락형 쐐기 마찬가지로 주로 상승하게 되는 그런 패턴에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알트코인들에게는 기회가 있다. 그리고 지금 알트코인이 이 강력한 지지선에서 시총이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직 포기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뚫리면 이제 좀 굉장히 절망적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되지는 말아야겠는데 자, 아무튼 계속해서 보시면은 이것은 비트코인 1시간 차트입니다. 주로 비트코인이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는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 반면에 지표들은 좋지 않습니다. RSI도 하락 중이고 맥디도 지금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 그리고 또한 볼륨도 줄어들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토큰 게이저에서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 주요 거래소 거래량이 전날 대비 20.81% 하락한 상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어제 나온 이야기고요. 오늘 거는 아직 안 나왔죠. 자, 그리고 또한 시카고 상품 선물 거래소가
현재 비트코인 옵션 카테고리에 새로운 투자 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새로운 상품은 올해 내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고래들에게 어떤 장난감을 선물로 주게 될지 살짝 좀 불안하긴 하네요. 자, 그 다음 소식은 미국 금리에 관한 것입니다. 2주 후에는 연방준비제도에서 또 한 번의 모임을 갖고 금리 인하에 대한 발표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앨런 그린스펀 미 전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 같은 경우는 조만간에 미국이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게 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시간 문제일 뿐이다 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리게 될 가능성이 높고 비트코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외에도 계속해서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사건들, ETF 증권 판매, 벡트 개장, 비트코인 지속적인 해시율 상승, 그리고 또한 최근에는 브렉시트까지, 노딜 브렉시트까지, 어제 나왔었던 그런 기사에 의하면은 영국 의회에서 노딜 브렉시트를 막고자 하는 그런 강한 움직임을 의지를 표명하면서 이 관련 법안이 가결되었죠. 그래가지고 브렉시트가 내년까지는 행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영상을 만들고 나서 양해의 글을 올렸었죠. 브렉시트가 내년으로 미뤄질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가능성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영국 총리 같은 경우는 오늘 10월 31일 브렉시트 절대로 연기를 못하겠다라고 강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자, 과연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노딜 브렉시트가 이제 이루어진다. 그러면 어제 말씀을 드렸던 대로 비트코인이 15,000불 간다. 비트코인이 20,000불 간다. 전 세계 경기에는 치명적일 수가 있겠지만은 이 암호화폐 투자자들로서는 기대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전 세계가 난리죠. 아시아, 유럽, 중동, 미국까지 해가지고 아프리카 쪽도 시끌시끌 하던데 이상하게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에서 이러니까 꼭 정말 뭔가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느낌도 들게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페이스북 코인, 텔레그램 토큰, 월마트 코인들이 개발 중이라고 혹은 나왔다라고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소셜미디어 거인이죠. 트위터 같은 경우는 코인을 낼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CEO는 단호하게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그는 페이스북이 발행하는 리브라처럼 특정 기업이 내놓는 암호화폐는 비트코인보다 나을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한마디로 비트코인이 갑이다. 비트코인은 인터넷의 기축통화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또한 개방된 인터넷 표준의 경우 한 기업이 주도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표준보다 모든 사람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기업이 발행하게 되는 중앙화된 코인을 비판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트위터에 잭잭 코인이 나오나 기대를 했는데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죠. 자, 아무튼 이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일단 이 앞에 놓여진 저항선을 뚫어야 됩니다. 코인 텔레그래프 측은 11,000달러 선에 강한 저항선이 있으면 이것을 뚫으면은 전 고점이었던 13,973달러까지 반등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알렉스 크루거 같은 경우는 1,800불에 저항선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둘 다 코인텔레그래프 그리고 알렉스 크루거 역시 이 저항선을 비트코인은 결국 뚫게 될 것이다 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비트코인이 지금 좀 하락하긴 했지만 1,400불대의 강한 지지선을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과연 위로 갈까 아래로 갈까 항상 그것이 문제로다 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CME 갭이 또 몇 가지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90% 이상의 확률로 메꿔진다고 하는 이 CME 갭, 새로 추가된 금액 같은 경우는 11,808불 그리고 11,145불 이렇게 두 가지의 갭을 추가로 비트코인은 갖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기사가 많이 나왔었지만 수많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7,000불대 그리고 8,000불대에서 매수를 하기 위해서 입을 쫙 벌리고 기다릴 수 있었던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CME 갭 때문입니다. CME 선물 갭 때문인데, 자, 과연 비트코인이 결국은 7,000달러대까지 하락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CME 갭 따위는 무시하고 그냥 쭉쭉 올라가 버릴 것인지, 여러분들은 어떤 방향을 원하십니까? 7,000불대까지 하락? 아니면 이대로 20,000불까지 직행?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런 자산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놀랍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열심히 준비한 소식들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도움이 되셨다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광고 시청을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 광고가 나오는 동안에 바쁘신 분들은 광고를 켜놓기만 해주셔도 저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매일매일 찾아와 주셔가지고 응원해주시고 광고 봐주시는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요. 전 내일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